자, 상대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상대론 할 생각이 없었는데 공부 다 하고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마무리를 한번 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일단 상대론은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관측자 기준에서 항상 관측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 다른 관측자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 가장 큰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속도가 A의 속도는 40, 그리고 B의 속도는 25인 이런 차가 있는데요. 이제 B가 보기에 이제 A가 뒤에서 더 무서운 속도로 빨리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B가 보기에 A는 오른쪽으로 15m/s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고, 이제 A가 보기에 B는 뒤로 이제 빠꾸하고 뒤로 이제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뒤로 15m/s로 오고 있는 걸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이 물체의 운동은 항상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40 그리고 여기 25라는 속도도 사실은 여기 길을 기준으로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C라는 사람 입장에서 A랑 B 입장에서는 저 속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B 입장에서는 자기는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 입장이냐, 이걸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하는, 다시 말하면 관성계를 주로 다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 입장에 따라서 자기는 항상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상대방의 운동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밖에 있는 S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차를 타고 있는 S 프라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V라는 속도로. 하지만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기차 타고 있는 사람, 난 본인은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고 여기는 S라는 사람이 뒤로 마이너스 V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공이 있는데 공이 이렇게 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이 물체의 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는 S'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갖 것에 본인이 알고 있는 물리적 지식을 총동원하면 그리고 여기에는 중력이 작용해서 얘가 F는 ma니까 그래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인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야구공의 움직임을 밖에서 쳐다보더라도 이 야구공에 작용한 힘은 중력밖에 없죠. 그리고 이걸로 충분히 설명이 돼요, 이 포물선 운동이. 자, 그래서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둘 다 F는 ma, 이거 하나, 그리고 굳이 또 더하자면 이제 중력의 크기는 mg다. 이것만 이용해서 다 설명이 되는, 그래서 모든 관성계에서의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작용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일단 상대성의 원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속이면 달라지나요? 가속이면 F는 ma가 안 먹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잠깐 예시를 하자면, 보통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상대성 이론 나올 때 잠깐 나오는데요.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했다고 쳐요. 갑자기 출발하면 사람도 뒤로 밀리고 여기 있는 버스 손잡이도 뒤로 밀렸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B라는 사람, 이 B라는 사람이 한번 이 상황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손잡이를. 그러면 일단 장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B가 생각하는 자기의 물리적 지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힘은 저거 두 개가 전부예요. 그러면 장력이 있고 중력이 있으면 힘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작용하면 그거에 대한 알짜임은 이쪽 방향일 거라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힘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 물체는 현재 버스와 함께 이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 이 힘 때문에, 이 알짜힘 때문에 저 집 손잡이는 A라는 가속 운동을 하는구나,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자, 근데 A가 문제인데요. A를 한번 생각해 보면 A가 보기에 중력이 있죠. 그리고 정력도 있습니다. C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두 개만으로는 말이 좀 안 되는 게, A가 보기에 이 손잡이는 정지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A 입장에서는. 자, 근데 그럼 정지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두 힘만 가지고는 앞으로 가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 둘만 있으면 얘는 앞으로 가속을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무슨 힘이 더 있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빨간색을 지워줄 만한, 다시 말하면 이쪽 방향에 힘이 있어야만 A 입장에서는 저 그 버스 손잡이가 멈춰 있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A는 추가로 느낍니다. 이 A를 마치 A가 이렇게 버스 뒤쪽으로 힘을 받은 것처럼 저 손잡이도 뒤쪽으로 힘이 가해지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관성력이라 부르고요. 이 관성력은 B는 찾을 수 없는 힘이에요. 비관성계에 있는 사람 모르고요. 비관성계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성계에 대해서만 다룰 거고요. 관성계에 대해서는 모든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작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계속 좀 얘기를 해보면 내가 앞으로 10으로 달리면서 공을 또 10을 던지면 지면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달려가면서 공을 팡 던져요. 그럼 내 속도가 10m/s고 공의 속도를 또 10m/s로 던지면 여기 밖에 서 있는 내가 보게 되면 여기 A가 던지고요. B가 보게 되면 B가 보면 이제 20m/s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도를 이제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B가 움직이냐 A가 움직이냐라고 할 때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B 관찰자가 보면 A가 움직이고 A 관찰자가 보면 B가 움직이고 C 관찰자가 나타나는데 이 C 관찰자는 앞으로 4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C가 보기에는 A, B 둘 다 뒤로 가고 있겠죠. 이쪽으로 30 가고 있을 거고 이쪽으로 50이 가고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운동은 충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작용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45 달리고 있어도 A나 B는 다 등속 운동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힘은 알짜임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알짜임이 없으니까 걔 안에서 작용한 힘을 내가 모르는 힘을 A랑 B만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할 거면 다 같이 중력을 받든지 아니면 이제 다 같이 안 받던가. 아까와 같은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생기는 그런 관성력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두 관측자는 어떤 관성계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지 상대방이 움직이는지 상대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실 내가 움직여서 상대방이 움직여 보이는지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움직이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가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10대 때 매우 특이한 고민을 하나 하게 돼요. 무슨 고민을 하게 되냐면 거울을 들고 앞으로 달리는데 이 달리는 속도가 만약에 빛의 속도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보이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일단 제 얼굴에 빛이 이렇게 와서 반사해서 나가고 다시 거울에서 반사해서 이렇게 와야 제 얼굴에 제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보이겠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거울을 들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빛의 속도 C로. 그럼 C가 다가오는데 거울이 C로 도망가니까 그럼 결국 거울 속에 내가 보일까? 안 보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안 보이면 이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거울만 들고 있으면 내가 움직이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관성계에 있으면 이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있어요. 상대방이 움직인 건지 내가 움직인 건지 둘 다 움직인 건지 알 수 없다는 건데 지금 이 거울만 들면 갑자기 알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얼굴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지금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여러 실험들이 나와요. 뭐 헤르츠 이제 빛이 전자기파로 주장한 이론적으로 맥스웰 등장하고 1년 뒤에 헤르츠가 그걸로 실험을 해서 빛이 전자기파임도 밝히고요. 전자기파니까 뭐 전기장, 자기장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면서 진행한다. 그래서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자기장이 다시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유도하면서 생긴다. 그래서 이게 많이 멈추면 갑자기 빛이 사라지는. 그래서 제가 빛의 속도로 가면서 빛을 봤을 때 있던 빛이 갑자기 없어지는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빛의 속도를 따라서 빛을 보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마이켈슨과 몰리라는 사람이 파동이면 매질이 있을 텐데 그 매질이 뭐냐라고 찾아왔는데 결국 실패하죠. 그래서 유일하게 파동 중에 유일하게 빛만
매질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그냥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교차하면서 전자기파가 나온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아인슈타인이 이제 큰 가정 두 가지를 세웁니다. 이것만큼 꼭 외워두라고 했어요. 일단 모든 관성차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등하게 작용한다. 이거 하나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는 c로 일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이렇게 발사되고 있는데 레이저 빛이 내가 가만히 서서 이를 바라보나, 내가 이거를 앞으로 가면서 바라보나, 내가 이걸 도망가면서 바라보나, 여기 있는 이 레이저 빛은 누가 봐도 V는 C야, V는 C야, V는 C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광속 불변의 법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특히 두 번째 것 때문에 매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그거를 좀 이제 알아보기 앞서 간단하게 일단 사건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이벤트 연다 할 때, 그럼 이벤트를 연다라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 이걸 꼭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건은 위치와 시간을 동시에 정보를 알려줘야만 그걸 하나의 사건으로 인정을 하고요. 위치가 다른 곳에 일어났다. 근데 동일한 시간이 일어났다. 그러면 동시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위치나 시간이 다르면 이건 다 이제 다른 사건이라고 부르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x는 0 위치에서 t는 0일 때 레이저 빛을 플러스 방향으로 발사했다. 그러니까 t는 0일 때 x는 0 위치에서 이렇게 레이저 발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에요. 자, 근데 x는 6m 위치에서 또 t는 0일 때 레이저 빛을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때도 t는 0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인데 위치는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이것도 사건 2번. 1번 사건, 2번 사건을 한다면 사건 1번과 2번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났으니까 얘네 둘은 동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요. 근데 두 빛이 3m 위치에서 만났다. 그래서 빛을 쐈더니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걸 잘 살펴보면 x는 3 위치에서 t는 t0일 때 만났다. 두 빛이 만났다. 자, 근데 이걸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빛이 만나긴 했지만 똑같은 위치,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하나, 그리고 위치도 하나. 그럼 이거는 동시 사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사건. 주의하실 게 이거예요. 이게 사건이 하나냐 두 개냐 혹은 동시 사건이냐 동시 사건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 사건이 일단 하나인지 두 개인지 살펴야 돼요. 일단 동시려면 시간이 같아야 되는데 위치가 달라야 이건 이제 동시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 두 빛이 여기서 만나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x가 3m 위치에서 t는 2t0일 때 x 플러스 x 방과 마이너스 방의 빛이 발사된다. 이번엔 여기서 빛이 이렇게 발사된대요. 근데 이것도 잘 살펴보면 똑같은 위치, 똑같은 시간에 양쪽으로 빛이 나간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건 두 개의 사건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에요. 왜 이게 하나냐 두 개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빛의 속도가 일정한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예를 들면 x는 0위치 그리고 x는 6위치에서 이렇게 레이저가 탕 하고 같은 시간에 발사했어요. 근데 이거를 꽤 빠른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P 지점, 여기가 Q 지점이라고 한다면 P 지점과 Q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멈춰있는 애가 봤을 때 동시라면 A,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Q가 먼저 P가 나중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순서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건의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관측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하지만 중요한 건 사건의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안 일어났던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났던 사건이 안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 1과 이 사건 2는 다른 누군가가 보면 동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빛이 여기서 만나는 이 행위는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니까 이건 무조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B가 보든 아니면 더 빨리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 반대로 움직이는 여기 C라는 사람이 보더라도 빛이 이 3m 위치에서 만나고 발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이따 문제 나오니까 그 문제랑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음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A, B 기준으로 A가 B를 기준으로 0.6c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B 기준으로 A, B가 일직선 이렇게 딱 왔을 때 PQ 지점 여기서 빛이 발생했어요. 그걸 A는 어떻게 관측할까라는 거예요. 자, 그럼 빛이 발사하면 빛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겠죠? 뭐 이렇게 사방으로 퍼질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확히 PQ의 정 가운데에 지금 B가 있으니까 빛이 이렇게 올 때 걸린 시간과 여기서 오는 시간이 같겠죠. 자, 그래서 B는 이거를 동시라고 느꼈습니다. 자, 하지만 A는 그 빛이 오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오는 빛이면 빛이 올 때 걸린 시간이 같았겠지만 A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마중 나갔어요. 오른쪽으로 0.6c라는 속도로. 그러다 보니 A는 Q에서 발생하는 빛 중에서 이렇게 오는 빛을 볼 거고요. 그 P에서 발생한 빛 중에서는 이렇게 오는 빛을 볼 겁니다. 다시 말하면 A 입장에서는 P에서 온 빛이 좀 더 오래 걸리고요. 거리가 머니까. 그리고 Q는 더 빨리 오게 되겠죠. 그래서 A 입장에서는 Q가 먼저 그리고 P가 나중에 번쩍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P가 보기에는 동시인 사건이 Q가 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Q가 먼저, P가 나중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A는 B에 대해 똑같이 0.6c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을 타고 있다. A와 B가 같은 지점에서 위치할 때 중앙에서 양쪽으로 레이저를 발사했다. 자, 근데 이거를 A 기준과 B 기준을 설명하세요. A 기준 먼저 하겠습니다. A 기준에서는 A가 0.6c로 움직이고 있지만 하지만 A 기준에서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B가 이쪽으로 0.6c로 간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60로 이렇게. 그래서 A 입장에서는 기찬 모든 내부가 혹은 우주선 내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빛을 발사했어요. 양쪽으로 레이저 발사했어.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은 우주선 전 중앙에 있어요. 그런 말이 없나? 중앙에서 정확히 중앙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갈 때 거리와 여기 거리가 같겠죠. 그리고 A가 보기에는 빛의 속도가 다 똑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도. 그러니까 A가 보기에는 동시에 P, Q 지점에 도착해요. 레이저가. 자, 그런데 이거를 B가 보면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B가 보면 발사 딱 하고 나서 얘가 가만히 우주선이 기다린 게 아니라 우주선이 0.6c로 오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우주선의 양 끝, 다시 말하면 Q 지점도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버렸고 P 지점도 이렇게 마중 나온 꼴이 됩니다. 그러면 P 지점이 먼저 부딪히고 Q 지점이 나중에 부딪히는 꼴이 되겠죠. 왜냐하면 빛이 Q로 가는 건 요만큼 가야 되고요. 그리고 P로 가는 건 요만큼만 가면 되니까. 만약 야구공을 던지면 야구공 앞으로 던지면 B가 보기에는 우주선 속도 더하기 야구공 속도에서 이게 더 빠르기 때문에 동시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빛은 누가 봐도 속도가 똑같으니까 앞으로 가든 다시 말하면 우주선이 앞으로 발사하면서 빛을 쏘든 뒤로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뒤로 빛을 쏘든 그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거리에 해당하는 시간 그리고 지금 앞으로 간 건 이 거리에 해당하는 시간 빛의 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거리가 다르면 걸린 시간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B가 보기에는 P가 먼저 그리고 Q 나중 이런 상황도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C 2번 많이 헷갈릴 거예요. 2번이 특히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A가 봤을 때 특정 시간이 지난 후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A 위치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A의 머리 위에서 두 빛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이 경우 B가 보기에는 이 우주선 중앙에 누가 먼저 도착할까예요. 자, 근데 이거는 아까처럼 잘 살펴야 될 게, 지금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심 없이 했을 건데, 아까 양쪽으로 레이저 빛을 발사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B도 발사한다 라고 말했지. 양쪽으로. 순서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한 지점에서 어느 시간에 그냥 양쪽으로 쏜 거예요. 그러면 한 위치, 한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의 사건이에요. 이 한 개의 사건은 뭐 누가 보냐에 따라서 그 시간 간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일어나고 누가 나중에 일어나고. 하지만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A가 보든 B가 보든 레이저는 양쪽으로 동시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A가 보기에 여기 있는 이 특정한 이 지점에서 두 레이저가 만났어요. 그러면 만났다는 것 자체가 같은 위치 그리고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B가 보더라도 여기서 레이저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보기에도 동시 도착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A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기준에서 우주선이 안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에 A가 있으면 여기랑 동시에 레이저를 쏴서 정확히 가운데에 딱 왔어요. 두 레이저 빛이. 근데 B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지금 A죠. 아까 B라 했니 혹시? B가 보기에는 이렇게 쏘고 나서 A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A도 앞으로 이렇게 이만큼 움직였어요. 여기서 이만큼. 그러다 보니 레이저가 쏜 빛 중에 여기서 온 빛과 여기서 온 빛, 그냥 단순히 따지면 P가 더 멀리서 왔으니까 P는 여기서부터 왔군요. 그럼 P가 더 오래 걸리니까 P가 나중, Q가 먼저 도착을 해야겠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A가 보든 B가 보든 항상 여기서 만나야 돼요. 이건 하나의 사건이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먼저 출발했고 여기서 나중에 출발했구나. 다시 말하면 B가 보기에는 P가 먼저 쐈고 빛이 먼저, 그리고 Q 빛 나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헷갈릴 건데 어떤 거 하나를 꼭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누가 보냐에 따라서 순서는 바뀔 수 있다. 사건의 순서는. 하지만 어떤 하나의 사건은 어떤 관측자가 봐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P에서 출발, Q에서 출발, 이때 레이저 출발하는 거는 두 개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위치가 다르니까. 똑같은 시간에 쏘더라도 동시인 사건일지언정 같은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지점에서 두 빛이 모였다. 이거는 위치와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너의 시간 나의 시간 다르게 흐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랑 B가 이제 누가 더 먼저 일어났고 누가 더 나중에 일어났고 이거에 대해 이제 말이 많으니까 너 왜 그렇게 재냐? 그래서 우리 한번 시간을 제대로 측정해 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을 만한 건 이제 빛의 속도니까 빛의 속도로 그러면 시간을 측정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계를 가져와요. 이런 시계. 그래서 올라갈 때 1초, 내려갈 때 1초. 우리 이걸로 시간 재자. 그러면 너가 보는 빛의 속도나 내가 보는 빛의 속도 똑같으니까 시간을 똑같이 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고 이제 시간을 잽니다. 그럼 A는 움직이고 있고요. B 입장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B는 시간을 재겠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2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A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시계를 보니까 올라갈 때 1초, 내려갈 때 1초에서 2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B가 아무래도 수상해서 A를 이렇게 창문을 뚫어놓고 보니까 빛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가니까 빛의 속도는 안 변하니까 결국 이게 1초거든요. 이 거리. 그러면은 그 거리로 따지면 1초, 2초, 거의 3초, 거의 4초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속였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A는 억울한 게 A가 보기엔 누가 움직여요? B가 뒤로 움직입니다. 그럼 B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면 야, 네 시기가 이상하네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답은 없어요. 항상 움직이는 상대방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4초로 봤는데 B가 보기에는 너 4초잖아 라고 하는데 A는 아니야 난 2초밖에 안 흘렀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4초인데 2초다? 그러면 걔 시간이 되게 천천히 흐르는구나 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보기에는 B가 시간이 천천히 가고요. B가 보기에는 A가 천천히 가고요. 만약에 A 속도가 더 빠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B 속도가 더 옆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시간이 더 팽창할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라 공부 시간이 막 앞두고 갔는데 이럴 때 빨리 움직이면 시간이 단축. 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뭐야? 자, 너와 나의 시간은 다르지만 같아야 할 게 하나 있다. 어떤 거냐면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루진 않겠습니다. 모든 관성계에서 진공성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근데 빛의 속도는 항상 c가 나와야 되고 정지형 관성계 입장에서 움직이는 관성계의 시간이 아까 시계가 빛으로 만든 시계가 천천히 흘렀어요. 근데 속도가 tt분의 dx인데 델타 x분의 델타 t분의 델타 x인데 지금 시간이 천천히 흘렀거든요. 움직이는 애가. 그 움직이는 애가 이것도 작아져야 결국 c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그런 좀 희한한 일이 또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길이도 줄어든다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우주선을 타고 있는데 0.9c로 간다고 했을 때 A가 보기에는 이 우주선의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리고 거리도 짧아져요. 자, 근데 더 확실한 건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여기서도 써놨는데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A가 보기에 이 PQ는 짧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만한 막대가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QR은 옆으로 움직이는 거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QR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B가 본 QR의 길이와 A가 본 QR의 길이는 같아요. L2로 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PQ를 볼 건데 B가 보기에는 네모난 큰 이렇게 나무 막대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날 게 없어요. 근데 A가 보기에는 PQ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A가 보기에 이게 PQ의 길이가 이거다. 그럼 B가 보기에는 L1보다는 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상대론적 현상이에요. 뮤온이 약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대기 약 10km, 20km 여기서 만들어진대요. 뮤온. 근데 얘 속도가 겁나 커요. 거의 0.95시고 거의 C라고 보면 되죠. 근데 수명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계산해 주면 움직일 수 있는 총 거리가 66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날아오고 없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측정이 됐냐라는 거예요. 측정이 된 이유를 각 관측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구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게 봤더니 분명히 2.2 마이크로 세컨드가 지나면 분명히 붕괴돼서 없어진다고 했는데 여기 올 때까지 안 없어져. 그래서 관측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의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흐른다. 무슨 말이냐면 이 높이 길이가 바뀌지 않았는데 네가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너의 시간이 천천히 가서 땅에 떠올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버텼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미혼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혼 입장은 내 시계는 정상이야. 왜냐하면 미혼 입장에서는 자기 시계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옆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혼 입장에서 내 시계는 정상이고요. 근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미혼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미혼이 있다라고 치면 요만한 막대기가 저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미혼 입장에서는 지구가 뭐야? 지구가 움직이는 꼴이겠죠. 그럼 지구가 움직이니까 지구의 거리가 짧아져야 됩니다. 특히 얘가 밑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밑으로 지상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길이 방향, 높이 방향의 길이 성분이 줄어든다. 그래서 미혼이 보기에는 이 산이 매우 짧아 보인다. 근데 지구에서 관측할 때는 이 산의 길이는 그대로고 대신에 미혼의 시간이 이렇게 쭉 늘어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준비해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